지금 계속 이어서 그 시력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력과 관련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볼 수 있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뭐 예를 들어 색 수차에 의한 것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그 시력이 뭐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인지하든지 와 관련된 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용을 한 검사들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비정수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정수차는 우리가 이 수차들 중에 이게 있지요. 그 초점에 어떤 이 렌즈를 통과한 이 광선들이 초점의 위치에 광축에 이 초점이 광축에 있지 않은 경우, 초점이 광축에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수차가 바로 비정수차 되겠죠.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아스티마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경 과학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 과학적인 용어로서는 이제 비정수차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비정수차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이 안광학의 가장 예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정수차가 될 수 있는 환경, 비정수차가 된 환경이라고 표현하기 낫겠네요. 비정수차가 된 환경이 바로 난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즉 근시나 원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광축상에 초점이 앞이든지 뒤든지 맺혀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만 난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초점이 어떤 이 공간적인 위치, 그 위치로 얘기되는 즉 이 초평면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초점이 한 곳에 있지 않고 그래서 직난시인 경우하고 도난시인 경우에 어떤 이 초선이라고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수평 방향, 직난시인 경우에는 뭐 수평 방향, 뭐 수직 방향, 그리고 도난시인 경우에도 뭐 수직 방향이냐 수평 방향으로의 초선이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구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초점이 딱 그 광축 위에 딱 뭐 한 점으로 이제 맺히지만 선의 형태, 그 선이 확장이 돼서 면이 이제 초평면이 되고 초선이 되고 초평면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를 이제 비정수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화되지 않는 초점이 초점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공간적인 분포로 되어 있는 경우를 아스티그마티즘이라고 얘기하고 안광학계에서의 굴절과 관련된 관점에서는 난시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난시 이 형태가 빛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구의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타원체의 형태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난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안경 렌즈는 안광학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정수차가 생길 수 있겠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면하고 후면하고의 가공을 실제로 렌즈는 이제 그 비구면 렌즈라고 해서 우리 앞에 거의 평면에 가깝게 하죠. 즉, 그 R1에 거의 무한대인 경우 이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비정수차 줄이기 위한 그런 그 첫 번째 가장 이 부분이 바로 그 평면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평면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가장 먼저 일면의 경우가 거의 평면이라면 제1면의 모양에 따라서 그 굴절광선의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평면파가 되든지 평면파가 되든지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비정수차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렌즈의 제1면 또는 제2면 자체가 정확하게 구면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자, 이거는
그 기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광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즉 광축하고 비스듬한 관계, 지금까지는 늘 광축하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광선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광축에 비스듬히 들어온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초점은 그 광축 선상에서 들어오지 맺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렌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평행광선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물론 초점 거리를 이용을 하겠지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점 광선이 위치해 있는 요 초선을 봅시다. 초점. 요 초선이 있는 부분을 물측 초선 또는 초평면이라고 합시다. 자, 물측 초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을 바로 이제 물측 초평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광축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광축 이 위치가 아닌 다른 점에 물점이 존재해 있다. 물체가 이 초점, 이 광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광축 이외인 곳인데 초선에 위치하는 곳에서 광선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광선은 스크린상에 어떤 식으로 일찍이 되냐면 바로 어떻게든지 간에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중앙광선이 있죠. 그죠? 중앙광선이 이렇게 주광선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렌즈의 중심을 지날 때는 항상 우리 안광학계로부터 들어오는 곳에 광선을 추적할 때도 평행광선이 들어오면 초점을 향한다. 초점 광선은 평행광선이 된다. 그 다음에 주광선인 경우, 즉 이 렌즈의 중심 부분, 즉 노달 포인트를 지나는 곳인 경우에 대해서는 반사가 불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광선을 좀 잡게 되면 이 점에서부터 나오는 광선들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온 광선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것이고요. 이렇게 들어온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과 평행한 이 광선으로 이렇게 불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들어온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불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광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불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렌즈의 초점을 렌즈를 지나는 광선은 어떤 초점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이 주광선의 평행한 광선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비점 수차에 의해서 이게 즉 이 말은 스크린 상에 한 곳에 점이 이렇게 맺히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된 안경 렌즈에 대해서 주시선을 고정물체로 향하면 채로 향하면 사광선. 자, 이거 사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광선. 광축과 평행하지 않은 광선, 즉 광축하고 어떤 일종의 각도를 이루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안시, 우리 진간시, 도난시가 있고 우리 다른 쪽으로 다른 각도를 갖고 온 게 산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런 용어 생각하는 겁니다. 로서 안경 렌즈에 입사합니다. 이렇게 광축과 어떤 각도를 이루고 렌즈에다가 이렇게 입사광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경우에 대해서는 보는 것처럼 이 광선에 다 평행한 광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렌즈를 통하게 되면 초점, 광축의 임의의 초점 망막 앞이든지 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굴절광선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모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썼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물체를 볼 때 그 교정되어 있는 안경 렌즈에 우리 인점을 찍잖아요. 그 인점을 통과해서
교정이 됐다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저기에 있는 그 창문으로부터는 저 의자로부터 또는 이제 책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빛도 제 눈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그 빛도. 근데 그러한 광선들은 다 이렇게 비점수차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은 요 인점을 통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광선에 대해서는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초점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요것만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곳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안경 착용하고 있을 때 옆에 이 사물, 책상 같은 경우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비정수차를 제거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것처럼 그 앞에 전면을 이제 평면화 시켰을 때 비정수차, 즉 요 크기들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렌즈를 제작하는 과정 쪽에서 안경 렌즈를 이렇게 가공을 이렇게 하겠죠. 즉 제1면을 비구면으로 하고 제2면을 구면을 넣어서 그 광선의 굴절력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비구면과 관련된 부분들은 비점수차로 발생되는, 즉 내가 응시하고 있는 곳 이외의 이 물체들도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렌즈 만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진켄 존머, 그 다음에 첼닉 타번 구성이 되겠습니다. 존머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하고 하고, 그 다음에 첼닉 타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안경 제조할 때 아마 배웠든지 또는 배우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진켄 조건식. 자, 이 부분은 이 비정수차를 줄이게끔 하는 그 렌즈 제작자들, 이 렌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렌즈를 통해서 왜곡되지 않게 어떤 근육적 성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안경 처방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렌즈를 가급적이면 비정수차가 없는 렌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안경인 경우에 더 그렇겠죠. 또 마찬가지로 뭐 어떤 그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약간 렌즈 가장자리 부분이 막 흐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비정수차는 이러한 비정수차를 줄이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나타낸 게 진켄 존머 조건식하고 첼닉 타원에 의한 굴절력을 조절한다든지 굴절율을 조절한다든지에 따라서 이 비정수차를 줄이게 한다. 그래서 안경 렌즈인 경우에 대한 비정수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뭐 비구면을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비정수차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렌즈 제작자 공식에 이러한 조건식을 갖고 우리가 실제로 그 렌즈를 안경 렌즈 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비정수차에서 쓰는 조건들 자체가 제외할 수 있는 게 바로 마틴 조건이었습니다. 마틴 C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마틴 C는 자 요거하고 유사한 경우도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광축하고 시축이 일치되어 있지. 근데 사실 요거는 옆에서 보면 광축하고 시축이 동일한 어떤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서 그거 있었지. 시축하고 광축 사이에 그 카파각하고 람다각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광축하고 시축하고의 차이가 약 한 5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분명히 우리 해석은 다 이렇게 같은 광축이든지 시축이든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광축하고 시축이 다르잖아요. 해석하는 게. 그래서 광축하고 시축하고의 그 차이를 보정해주는 그러한 그 조건들도 이 안경 렌즈를 제작하는데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비점수차 또는 그 광축하고 시축 차이로부터 발생되는 프리즘 효과들을 개선하는 그런 이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렌즈 자체를 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 안경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을 위해서 안경 렌즈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렌즈를 선택을 해서 처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렌즈 우리 광축하고 시축 가비에 의한 비점수차 방식이다. 비점수차의 관계식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이런 그 사광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비점수차가 발생하고, 또 이 광축하고 시축과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이 말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그게 있습니다. 항상 이 렌즈를 잘못 제작을 했을 때, 잘못 조작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인점을 광축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효과들이 바로 이제 비점수차의 그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물체를 보는 시력의 저하를 유발하는 그런 조건이 환경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들은 아마 안경 재료학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